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이 불편해.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요? 마음이 힘들 때 심리학을 거론한다면 분명히 심리학과 마음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심리학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인가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지 멋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인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나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을 다루는 의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의 70%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즉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나요?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다는 말인가? 이것보다 역설적인 것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힘든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주는 심리학자 자신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당연히 자신들의 마음을 컨트롤한 후 고요한 상태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흔들리는 마음의 소유자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믿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주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상담 심리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요하는, 마음대로 흔들리는, 멋대로 흔들리는 그 마음 상태의 사람들이 심리학자를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심리학자가 많은 말을 해서 그들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한 생각들을 마음껏 끄집어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질문을 잘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1시간 내내 충고 아닌 충고, 훈계를 하다가 그치는 경우, 그래서 환자들은 나오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더 머리가 아프다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는 짧게 질문하고 1시간 내내 환자 스스로 답변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상대의 이야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의 질문 또는 이야기에 단정 짓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에게 또 정신과 의사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또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실제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계신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그분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얻지 못했습니다. 자살은 면했지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다스리고 다스려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가? 그래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살피면서 생각해낸 작은 결론은 내려놓자. 스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내려놓아라.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마음을 내려놓아라. 불필요한 생각들을 가능한 한 내려놓아라. 말이 쉽지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많은 상념들이 떠올라서 그야말로 만리장성을 쌓게 되더라고요. 생각에 꼬리가 연결돼서 그 늪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라. 명상을 하는 과정이 조용한 상태라 더 많은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을 하라. 운동을 처음엔 하지만 운동하는 과정 속에 생각이 많아져서 달리던 걷던 순간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음악을 들어라. 처음에는 음악을 듣고 안정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잡념이 음악과 섞여서 더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전공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겸손하게 해봅니다. 저는 문학을, 국어를 전공했지 심리학을 전공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심리학 서적을 살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즉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경청하라. 그리고 동의해 주어라. 어떠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단정짓지 마라. 이 두 가지만 명심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동의하라, 단정짓지 마라를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쓰지만 저 자신에게 언젠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생각한 바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죠. 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엄격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죠.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라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많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부터 내 생각에 동의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지금 나의 생각이, 즉 속마음과 겉마음이 불일치될 때 가능한 한 속마음을 따라가주는, 자기 자신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진행될 때 그게 아니야 라고 머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부정합니다. 그때 더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자신을 동의하고 잘못됐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심리학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모두 참고한 내용이지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참고한 내용을 저에게 응용하실 때 도움이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갖고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